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노금도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복지학과의 진로 예시한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12학번이고 1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전공 선택은 큰 걱정 없이 했는데 진로를 선택하는 동안은 고민이 많아서 2년 정도 휴학을 하다 보니 학교를 조금 오래 다니게 되었네요. 제 전공은 경제와 사회복지입니다. 경제는 다른 많은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두 가지 회사에 다녔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회사에서 2년 6개월 정도, 그리고 현재는 사랑열매에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랑열매에서는 12월 달이 가장 바쁜 달이어서 지금 업무가 한참 많아가지고 PPT도 급하게 만들고 발표를 급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료에 오타가 보이거나 관련 없는 문구가 보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어떤 분야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소셜 웰페어, 그다음에 한자로는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회복지학은 산업화와 세계 1, 2차 대전 전후로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월페어의 반대말로 웰페어라는 말이 탄생됐다고 하고요. 번역된 한문 표기를 보면 이제 사회자의 복자의 복지, 복이라는 글자밖에 없는데요. 저희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을 해주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에 입사 당시 회장님이셨던 교수님의 의견을 따르면 복지자의 오른편 뷰수가 그칠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욕망이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를 저런 글자를 써서 표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흔히 인간의 욕구를 디자이어 혹은 원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복지학에서는 니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한한 인간의 그런 전체적인 모든 욕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필요한 욕구만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이런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정의도 많이 있지만 제가 배워온 바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이론보다는 실천 지향적 문제 해결적이고요. 전통적인 사회과학에 있는 경제, 정치, 심리, 사회학 이론을 다수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학은 또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소셜워크라고 불리는 사회사업, 흔히 미드에서 나오는 테라피 수업이라던가 자선가가 큰 고액의 기부금을 내서 하는 사회사업들, 한국으로 오자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해당이 되고요. 주로 미국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제도와 정책, 아니면 사회보험, 연금 등에 치중을 하는 소셜 폴리시라고 불리는 사회정책 분야가 있고요. 이 부분은 유럽 대륙 쪽에서 많이 발달한 한 학문입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신다면 이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나면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큰 문제 없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필 10과목, 전선 4과목을 들으시면 되는데 복수 전공 수준으로도 저 정도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실천 학문이다 보니 이론이나 학문적인 기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충분히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신다면 1급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학점이술 안에 있는 과목들이 시험 과목입니다. 만약 이거 합격하시면 저희 보이는 사회복지사 협회에 자격 신청을 해주시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학도 이제 보통의 문과처럼 로스쿨이나 대학원 진학, 행시 등을 많이 준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계속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사회복지재단,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NGO 단체, 사회보험 분야의 공기업, 사회정책 관련된 공공기관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학점이수 부분에서 좀 중요한 과목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사회복지 전공 필수 과목 중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앞서 말했던 그런 기관들에서 그 슈퍼비전을 해줄 수 있는 선임 사회복지사 밑에서 실습을 한 달간 진행하는 이제 수업인데요. 저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달간 실습을 했습니다. 이 실습이 끝나고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제가 대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제가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복지관에 가면 계속 클라이언트들과 감정을 읽고 소통을 해야 되고 섬세한 부분을 챙겨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이제 맞지도 않고 저도 피곤하고 사업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이제 사회보험 분야나 사회정책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업한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자립 지원으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유사한 곳들은 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특징은 이제 모두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다는 건데요. 장애인개발원도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이라는 조항의 근거에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을 보시면 각 호의 사업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도 적혀 있는데요. 이제 정책 연구, 사회적 인식 개선, 직업재활시설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촉진, 그 다음에 편의시설, 편의증진 사업은 베리어 프리 혹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분야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3개의 팀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기간제 계약제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팀에서 참 여러 사업을 겪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있었던 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펠로 지원팀이라는 곳이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면 연구매액의 1% 이상 꼭 구매해야 되는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을 대행해 준다거나 뭐 마케팅을 나간다거나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짧게 있었던 곳인데요. 지역상의 통합돌봄 TF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AI 통합돌봄이라고 불렸고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노인분들이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AI 스피커랑 이제 센서 등을 같이 제공해드려서 낙상사고나 각종 응급사고에 이제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였어요. 뭐 경찰청에 바로 연락을 간다거나 담당자에게 바로 알람이 가고 또 응급시설로도 바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은 장애인 인식개선팀이었는데요. 국가, 지자체,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을 수강해야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또 장애인복지법 25조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 강사 개발과 전문 교육기관 육성 혹은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을 배워왔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취업을 못하고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눈길도 많고 그랬었지만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열매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랑열매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다들 보셨죠? 나, 가족,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열매가 모여서 만들어진 백당나무 열매를 본따 만들어진 사랑열매고요. 저희 대표 사업으로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은 희망나눔 캠페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가시면 사랑연두탑, 오랜 장갑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캠페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랑열매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너도 그러면 가서 구세군 냄비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적십자사랑 구세군이랑 사랑열매는 모두 다른 기관입니다. 공동모금에는 이제 여러 공동모금 제도라는 것을 근거로 한 1997년에 제정된 사회복지 공동모금 해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민간복지단체고요.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기부자에게서 돈을 모아서 이 한 기관이 다시 다른 여러 사업기관으로 돈을 배분하는 형태를 공동모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One Gift for All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성을 살려서 보통 나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 두 개는 그래서 올해 뽑힌 광고 카피들입니다. 아마 버스나 지하철에서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팀에서 맡은 업무가 많이 있지만 이제 소개시켜드릴 만한 걸로는 온라인 기부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가치가치, 그리고 체리 같은 이제 결제 플랫폼인데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 저희 사업 홍보하고 모금하고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른 지회에 안내를 하거나 혹은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제일 큰 사업은 요 착한 펫이라는 사업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애완동물이라고 이렇게 취급했던 친구들이 반려동물로서 지위가 상승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 집 막내로 이제 저희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 산업은 3년 안에 7조 원 정도 육박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반려동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자 이제 착한 펫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였고요. 월 2만 원 이상 반려동물의 명의로 정기 기부를 신청해 주시면 반려동물 명의의 예우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획부터 런칭까지 많은 일들을 압축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제 9월에 런칭해서 현재는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저번 주 금토일인데요. 양재센터에서 열린 도그쇼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좋지 않네요.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선택할 때부터 왜 그걸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공 선택해서 들어간 동기들도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선하고 재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공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다 보니까 학과의 분위기라던가 수업 내용이 되게 온화하고 마음이 되게 힐링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강점,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장점을 찾아준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점을 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업들이 많다 보니 제가 좀 인성교육을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경제학이랑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전공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한 팩트 폭격기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전공으로 경제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비슷한 이론으로 비슷한 논리 전개로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거에서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진로를 정하는 기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꽤 오래 고민을 했는데요. 경제학 부분은 이제
원체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이미 잘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많이들 하지 않는 이곳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뭐 친한 선배나 이쪽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선배들이 없다 보니 저는 사회봉사 수업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사회봉사 제가 3까지 들었는데요. 이런저런 기관에 가서 여기도 기웃해보고 저기도 기웃해보면서 기관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곳이 나랑 맞을지를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실습 현장에서 이제 대인 업무가 맞지 않다는 걸 느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 보람차다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이나 하다 보면 일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뭐 일의 의미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직종이고 뭐 기부자나 아니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 뭐 사업에 하는 동정의 다른 동료분들도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하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보람이 저를 그래도 아직까지 이직하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나의 역할이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제도가 이제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정권의 변화나 사회 정책의 변화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다른 분야를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소 짧았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